판로 걱정 없이 농사만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안 팔면 돼요. 그런데 그냥 안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안 팔면 됩니다. 농사 지어서 돈을 벌려면 직거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농사 짓기만 해도 바쁜데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제는 AI까지 배우러 다녀요. 이런 거 저런 거 배우는 건 좋은데 솔직히 배운 대로 하니까 진짜 잘 팔리던가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복숭아를 한번 팔아봐야지 라고 했더니 스마트 스토어에 복숭아가 55만 개가 올라와 있고요. 토마토는 77만 개, 딸기는 110만 개가 올라와 있어요. 경쟁이 치열한 건 둘째치고 하루 종일 어떻게 팔지만 연구하는 전문 셀러들을 농사만 짓는 우리가 이긴다는 게 어쩌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걸지도 모릅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직접 팔지 않는다, 이 루트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우리나라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가 2023년 기준으로 57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사람 80명 중 1명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든 팔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 말의 핵심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잘 파는 사람이 많으니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잘 파는 걸 하루 종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 상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역할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제조사와 생산자인 우리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거래를 했을 때보다는 마진은 분명히 낮아지겠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잘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순간 판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나보다 잘 파는 사람들을 동업자로 만든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이런 공급자 포지셔닝을 갖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4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첫째는 나보다 잘 파는 사람을 만나면요,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세 페이지 만들고 마케팅하고 광고 돌리면서 하루에 10개 팔아서 10만 원 벌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에 3,000원만 남기더라도 잘 파는 셀러가 하루에 50개만 팔아주면 그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런 셀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그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둘째는 내가 택배를 보내게 되면 고객들의 전화번호나 주소, 이런 DB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이러한 DB를 확보해 두면요, 모두 다 내 고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됐으니 이제 나는 농사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장점은 이제 앞집의 토마토, 옆집의 사과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팔아준다는데, 팔아달라는데 이제 내가 팔 수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앞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자면 우리가 무조건 직거래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공급사의 위치에서 잘 파는 사람들과 협업을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에 도매 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공급사로 입점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잘 파는 사람들에게 직접 컨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농장 브랜드도 만들어서 차근차근 성장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내 브랜드를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애지중지 키운 거 브랜딩해서 팔아보려고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저는 귀농 전에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판로에 대한 그 절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품질은 다 비슷한데 어떤 집은 줄을 서고 어떤 집은 재고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 잘 팔리는 것들의 비밀은 뭘까? 한참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 답을 찾게 됐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런 속담 아시죠? 다홍치마, 다른 말로 하면 명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소비자들에게 내 고구마를 사야 될 명분, 내 쌀을 사야 할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농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 내가 귀농하려면 무조건 다홍치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소비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키운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나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귀농할 당시에 별다른 농장 브랜딩은 없었으니까 우선 나를 브랜딩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먼저 제 SNS 계정을 요즘농부라고 하는 계정으로 바꾸고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책을 한 권 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SNS 계정을 만들고 책을 쓰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막 귀농하는 초보 농부가 10년, 20년씩 농사 지으신 분들을 실력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개인 브랜딩을 위한 노력, 그리고 책.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준비해놓고 귀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는 농부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귀농 첫 해에 나는 농부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왜 하필 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제 생각은 요즘 농부라고 하는 이 퍼스널 브랜딩과 농부인데 책을 썼네? 이 친구 좀 신박한데? 한번 불러볼까?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골랐다는 명분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다시 말해서 다홍치마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도 물건을 고르고 나서 내가 잘 샀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잘 샀다라는 게 비싼 거를 싸게 사는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복숭아 명인이 농사지은 복숭아를 샀다라는 그 명분이 될 수도 있고 6시 내 고향에 나온 고구마라는 게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다홍치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다홍치마인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우리 상품이 안 팔리는 이유를 상세 페이지나 포장지에서 찾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디자인에 수백만 원, 광고 대행사에 수백만 원을 쓰고 나면 결국 뭐가 남아요? 저도 정말 큰 돈 들여가면서 다 해봤는데 내 농산물의 어떤 철학, 내 브랜딩에 대한 철학, 이건 사라지고 남들하고 똑같은 영혼 없는 광고만 남게 됐습니다. 블로그 로직 혹은 영상 편집 기술, 물론 이런 게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 소비자들에게 왜 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나만의 서사를 만드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홍치마는 나를 선택하는 명분이자 사람을 모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포지션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잘 파는 사람에게 내 상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그리고 소비자가 기꺼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다홍치마. 여러분들은 공급자와 다홍치마 이 두 가지 포지션 중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계시나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에는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내 농장을 알리고 더 잘 팔기 위한 방향성을 찾아보자 라는 취지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말씀드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서로 배우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취업한 농장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나로 즉각적인 매출을 냈던 방법, 내가 직접 팔지 않아도 남들이 내 물건을 사게 만들었던 방법, 그리고 거꾸로 내가 남의 농산물을 판매해 보면서 판매 기술을 쌓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이러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의 핵심은 결국 공급자로서의 포지셔닝과 다홍치마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리이지만 서로의 농장 상황을 나누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쩌면 더 목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지금의 내 마케팅 방향을 한번 다듬어 보고 전략을 수정해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잘 파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파는 농부로 가는 길, 다홍치마가 되는 길,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도 더워지고 농번기도 시작했으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